네, 화면 잘 보이고 들리시죠?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요사성장학교 고려학교 2019년부터 저희 회사 이제 지금 8기 선생님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올해는 기획실장 맡아서 또 하고 있고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이제 실천 나눔 축제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교실 100점 연수처럼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세팅되면 알려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OT 할 때 이제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요 오늘 책 얘기하면서도 체인지 메이커도 좀 얘기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활동 명을 블로그도 그렇고 뭐 다른 데 가서 소개할 때 제가 선경지명으로 이제 쓴 지가 한 2020년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선견지명이 닥쳐올 일을 미리 짐작하는 밝은 지혜 이런 사자성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서 제 이름 넣어서 선경지명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고 이제 이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재밌다 이렇게 이제 반응해 주시고 근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경지명인데 자꾸 선견지명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 지명 이렇게 하니까 뭐 남자 이름인 줄 알았다고, 닉네임만 봤을 때는. 이제 사자성어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뭐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교사성장학교도 하고, 뭐 여러 주제로 선생님들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실천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뭐 책 쓰기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견지명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이제 실천력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높이 평가를 해 주시고 저도 그냥 일단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수든 뭐든 할 때 일단 선공지 후수습 약간 이렇게 일단 한다 해놓고 이제 하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생활화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할 거면 지금 해라. 그리고 우리가 새해 결심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잘 안 지켜지는 이유가 거창하게 결심은 하는데 실행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나중에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좀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뭐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그 뭐 책을 보든 사람을 만나든 뭐 강연을 가든 되게 그 상대가 하는 얘기에 푹 빠져서 진짜 막 좋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진짜 막 공부처럼 부담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그 김미숙 수석님하고 공저 그 하는 데서 우리끼리 북토크 출간 기념회도 이제 하고 왔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좀 몰입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할 수 있고, 고려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이든, 고려학교에서 또 만난 분들 너무 좋으니까, 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분들을 만날까? 뭐 실천교육교사 모임 또 좋은 분들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나도 뭔가를 기여해야겠다.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공감이다. 혹은 감동이다. 그래서 진짜 좋아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도 좀, 바로 실천하는 거 플러스 뭔가 의미 부여를 스스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소개해 드릴 게 아무래도 이 책이 이제 제가 단독 조서로 나온 것 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치면 최신인 거죠. 2025년 이제 6월에 문고절 필사임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영어 교사인데 이제 필사책 쓰고 뭐 또 책 주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주변에서 대표님조차도, 출판사 대표님조차도 제가 국어교사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띠지에 이제 잘못 들어갈 뻔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책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고전텐민이 책 읽기 있죠. 저희 그 책 읽기 인증하는 그거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사책이 나온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은 소재를 다 찾고, 그다음에 수업이나 학급 경영에서 제가 실천했던 게 다 사실은 책으로 연결된 거예요. 제가 뭐, 그러니까 학교 일 따로, 뭐 수업 따로, 이게 다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하던 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책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023년 2월에 이제 고전텐민이라는 책이 나왔고, 이 책이 이제 학생들이 책을 같이 그 10권의 인문고전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그 영상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뭐 5분 명상 뭐 이런 영상 틀어주듯이 고전책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좀 틀어주고 고전에 좀 친해지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10권의 책을 골라서 총 10개 반이어서 10개 반, 각 반에 맞는 숫자만큼 이제 책을 사서 돌려가면서 읽었거든요. 총 10권을. 그래서 이 10권의 책이 이제 학생들이 읽으면 좀 공감될 만한, 그리고 학생들이 읽어보고 싶다고 했던 책을 이제 선정해서 했고,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그냥 책만 읽은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다양한 활동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래서, 영상 볼 때도 활동지를 다 나눠주고 전반에다, 그 다음에, 책 읽을 때도 활동지 나눠주면서 하고, 그 다음에 패들렛을 밤마다 만들어서 책 읽고 나서 뭐 와닿는 구절을 쓴다든지, 책 읽고 느낀 점 쓰고, 그 다음에 관심 가는 인물과 이유, 소설 속에서 해결해주고 싶은 문제와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그 다음에 누구에게 공감이 갔냐, 이런 질문을 항상 모든 책에 이제 답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제 노벨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벨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체인지 메이커나 디자인 싱킹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가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이디어 내고 이런 단계가.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짓수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나 해결책이. 그런데 이제 소설의 어떤 인물을 중심에 놓고 이 인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더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노벨 엔지니어링이고, 원래는 이게 공학적인 요소를 넣어서 실제로 눈에 보이게 뭔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건데, 저는 그 아이디어만 따와서 등장인물의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좀 성실하게 읽은 애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뭐 200명 넘는 아이들이 다 10권을 완독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중에 좀 성실하게 읽은 아이들이 그 10편에 대해서 서평을 썼고, 그 서평을 다시 이제 키워드를 아이들이 뽑았어요. 관계 끈기, 성장기 자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재구성해서 나온 책이 고전 10미닛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는데 제가 10미닛이라고 붙인 이유는 이제 하루 10분, 저희 또 예전에 이민기 교수님 뭐 강의도 여기도 들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하루 1%가 15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1% 투자해서 뭐 책도 읽고 뭐도 하고 뭐도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아이들은 15분도 길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10분이라도 읽자. 이런 취지로 학생들하고도 했고, 제가 고전태민의 책 내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2020년부터 계속 읽었죠. 고래 선생님들하고. 그 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그래서 오전텐 미닛이라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좀 저희 모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월에 책이 나왔고 2023년에 제가 그냥 온라인으로 어 이제 이렇게 수레바퀴 아래서 뭐 데미안 시타르타 쭉 읽고 쭉 읽다가 고전텐 미닛이라는 모임을 고래학교 플러스 이제 실천교육교사 모임에서 계속 이어서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제 예산 지원받아서 이렇게 학생 저자 양성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같이 했던 책이고, 근데 이 책이
그냥 서평만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반응이 좋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학생들 이제 글만 이렇게 쭉 읽고 하니까. 근데 그 앞 뒷부분에 프롤로그, 에필로그에는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어떻게 수업했는지 좀 자세히 넣었거든요. 활동지나 이제 아이들 뭐 설문했던 거 그런 거 넣어서 했었고. 근데 좀 더 저는 고전을 알리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문해력이 진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도 그 말뜻을 이제 우리 말뜻을 모르고 뭐 이런 애들도 많고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애들이 너무 과격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과목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만 아니면 뭐 도덕 사회 시간에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에 신경을 쓰고 그 인성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주도성 기르고 역량 기르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걸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고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말로 해서는 아이들이 또 깨우치기 힘드니까 그래서 문학 작품이 좋은 것이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을 가지고 왔고 고전은 검증받은 작품이니까 긴 시간 살아남은 작품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고 이 책은 이제 제가 평소에 읽은 책에서 뭐 이렇게 와닿는 구조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책을 정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제 인용 구조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출판사마다 그 번역본이 다 다르잖아요. 번역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어떤 구조를 인용하겠다. 그걸 허락받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제가 싣고 싶은 부분 못 실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 이제 제가 실을 수 있는 부분만 지금은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메일로 다 뭐 제가 이런 이 책에 뭐 어떤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출판사에서 오케이 한 것만 지금 다 책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걸 또 저도 새롭게 배우게 됐고, 아, 저 작가는 되게 까다롭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좀 느낀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구성 보면 뭐 인문고전 왜 해야 되고 하루 10분 읽기의 힘 해서 함께 읽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사책으로 나왔지만 필사라는 용어가 이제 더 대중적이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안에서 학생들한테 평소에도 하라고 시키는 거는 그냥 베끼기만 하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옮겨 쓴 다음에 자기 생각 쓰기,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기가 이 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초서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저도 이 책 나오고 나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랑 뭐 이제 기초반 아이들 문해력 교재로도 써봤고 주변에서의 반응도 이제 활동지처럼 되어 있어서 학생들하고 하기에 참 좋고 이제 담임 선생님도 아침 자습 시간 뭐 5분, 10분 이렇게 시간 들여서 짬짬이 하기에 되게 좋고 이걸 쓰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차분해지고 그렇다라고 좀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선생님들 중에는. 그래서 중2병도 고치는 뭐 비싸 그러면서 이렇게 블로그 글 남겨주신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새 학기 시작되면 선생님들한테 좀 담임을 맡으시거나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실린 작품은 총 11가지. 우리 빨강머리엔 지금 이번 달에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와닿는 구절, 이렇게 해서 했었고, 아까 이제 쓴 계기는 이런 거라는 거, 문해력도 저하되고 하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책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제가 밴드 만들어서 이제 필사방 운영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 이제 고래 인증방에서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사하실 때 어떤 책으로 이제 필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통 필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왜 책 한 권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와닿는 구절을 쓰고 자기 생각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게 글쓰기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기 생각 써보는 게.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한 줄이라도 자기 생각 써보기를 하시고 어떻게 필사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인문고전 필사임 요 책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김미숙 수석님은 아마 두 번째 지금 요 똑같은 책 다시 새로 사서 필사 계속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사를 이제 배철원 교수님, 우리 영시 암송 이제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 강의를 해주셨고, 지금은 이제 제공해주신 영시로 이제 선생님들 영시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철원 교수님도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제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걸 되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전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과 고전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깨달은 바를 마음에 새기는 각성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쌤들은 다 각성한 인간이 되어야겠다. 예,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 저희 고전텐민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왜 고전텐미닛이라는 책 쓴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고2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인문고전 필사임 추천서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도 굉장히 성실한 아이고 공부도 되게 잘하고 하는데 이게 글쓰기 실력에 효과가 있다. 필사하는 게. 그리고 책 읽는 게 당장은 뭐 친구들이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시간 아깝다 할 수도 있잖아요. 책 읽는 거. 근데 그게 절대 시간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게 다 쌓여서 특히 요즘 수행평가 뭐 다 쓰기 말하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추천사를 뚝딱 써줬어요. 제가 괜히 공부하는 애한테 방해될까 봐 써줄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너무 기뻐하면서 뭐 그냥 후딱 써줬는데 엄청 잘 썼더라고요. 그를 그래서 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 인문 고전 읽기 할 때 학생들이랑 할 때 이제 아름답다는 말을 그때 좀 꽂혀가지고 예, 아름다운 삶을 위한 인문 고전 읽기를 가지고 이제 막 5만 대 다 게시를 하고 패들렛도 있었지만 애들 지나다니는 골목에 항상 볼 수 있게 이제 막 교무실 앞이랑 복도에 막 이렇게 다 붙여놓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배경이 이제 다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주로 읽도록 독려를 했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 뭐 애들이 이제 한번 읽어서 재밌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했고 이건 실제로 뭐 제가 뭐 그 시험 문제 왜 다음 중 필자의 심정을 알맞은 것은 뭐 영어 시간에 듣기 평가나 뭐 이런 걸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느 날 쌤 여기 필자 없는데요. 필자가 누구예요? 뭐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뭐든 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저는 학생들이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면 오해가 덜 생길 건데 다 뭐 짜증나고 그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서로 폭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문학 작품을 아이들이 많이 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활동지 이렇게 주면서 고전이 뭔지, 고전이 읽으면 뭐가 좋을까, 뭐 이렇게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영상 보면서도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된 점, 기억에 남는 점, 이렇게 이제 써가면서 아이들이 영상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썼고요. 어린 왕자, 뭐 데미안 톰 소여머 쭉쭉 읽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만난 책 중에서 끝까지 보고 싶은 책 조사하고, 고전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고 배울 점이 많은 책, 이렇게 꼭 고전을 읽으면 좋은 점은,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고, 앞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쓰고, 네, 이런 식으로. 음, 예전부터 지금까지 멋지다고 인정을 받아온 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의미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썼어요. 고전을 읽으면 좋은 점을 이 학생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열심히 아이들이 영상을 되게 잘 봤었고, 예, 열심히 참여해줬었고, 그 다음에 아까 10권을 읽혔다고 했는데,
이제 한 반에 만약에 25명이면 이제 한 권을 25권씩 사서 돌려 읽은 건데, 이때 이제 조금 책임감을 갖게 하고 책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같은 번호 애들이 짝이 된 거예요. 10개 반이면 1반의 1번이 2반의 1번한테 넘겨주고, 2반의 1번이 3반의 1반, 4반의 1반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는데, 책 이제 다 읽고 나서 한 줄 평을, 한 줄 소감을 써서 이제 넘기는 걸로. 그러면 좀 완독을 사실 못했는 아이들도 당연히 있겠죠. 완독을 못했지만, 이제 이거를 뭐 3주 만에 예를 들어서 바꾼다. 그럼 내가 몇 페이지밖에 못 읽었더라도 그 읽은 안에서 한 줄 소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라도 쓰는 애들은 다시 책을 좀 펼쳐보는 좀 그런 효과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가면서 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게시판에 만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했고, 사실 저희 반 애들 시켜가지고 좀 미리 붙여놓으라고 분위기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좀 성실한 애들이 먼저 이렇게 좀 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관심 가는 인물. 그래서 이 여러 권 읽은 것 중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학생들이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애들이 글 쓴 거 보면. 그래서 10대 얘기고, 한스가 아빠와 갈등 일으키는 거랑 뭐 이제 그런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줄거리 다시 쓰기위해서 이제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는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쓴 아이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 이제 공통 주제가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같은 책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읽을 때 매일 읽은 거, 기록 남기는 거고, 독서일지. 그래서 아까 패들렛은 얘기 말씀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2020년에 제가 생각학교라는 인문고전 읽는 모임에 같이 들어갔고, 제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고려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그 모임에 들어간 이후에, 그 모임에서 읽었던 책을 고려학교에서도 계속 같이 이제 두 번, 세 번 읽고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됐었는데, 이제 정우민 선생님이라고 초창기에 이제 정우민 선생님이 고려학교 일기 선생님이 고전 모임 운영해 주셨고, 이제 2023년, 4년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안소연 선생님이 또 이렇게 운영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고려학교 모임 말고 이제 다른 생각학교라는 모임은 고전만 읽는 모임인데, 거기서도 이제 약간 리더 역할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고, 지금은 야간 비행 읽으면서 초소하고 있거든요. 와닿는 부분 적고 이제 생각 적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전을 읽어보니까 저는 좋았던 점은, 저는 생각학교에서도 읽고 실전교육교사 모임 선생님하고도 읽고 뭐 고려학교 선생님하고도 읽고 똑같은 책을 뭐 두세 번, 세 번, 네 번 읽은 경우도 많은데, 고전이 좋은 게 읽을 때마다 좋아요. 읽을 때마다 느낀 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누구와 얘기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또 깨우치는 게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고전의 맛이 아닌가. 그래서 책을 사도 아깝지가 않은 게, 계속 이건 사실 내가 평생 소장하고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고전은 특히. 근데 뭐 솔직히 뭐 이렇게 저도 책이 뭐 엄청 쌓일 거 하지만, 그러니까 한번 사서 후루룩 읽고 다시 손이 안 가는 책이 많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가벼운 에세이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고전은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읽을수록 좋다.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닿는 구절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제 토마스 제퍼슨의 위대한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교육이 멘토링하고 고전 읽는 게 다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전부터 귀족들 교육이 그런 거였잖아요.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왕들 교육시키는 것도 어차피 그런 거잖아요. 멘티, 뭐 이렇게 해서 사제간에 질문 주고받고 생각 주고받고 이게 결국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서 무조건 고전을 읽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교육이란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사실은 배워야 되는데 그 스스로 배운다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 스스로 배운다는 게 이제 착각을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게 학생 주도 뭐 학생활동 중심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그냥 가만히 애들을 놔두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둔다고 아이들이 주도성이 길러지고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역량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 깨우칠 수 있는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고, 우리 멘토링이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다음 매개체가 되는 게 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기만 한다고 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건 아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좋은 책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책을 진짜 안 읽었어요. 어,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시험 공부하고 교과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진짜 책 읽는 시간을 저는 아까워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커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 외우는 거는 금방 까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지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내가 상식도 별로 없고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제가 수능 첫 세대인데 내가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안 나온 것도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제 친구들도 보면 이과지만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애들이 국어, 언어 영역 진짜 막 잘 나오고, 그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못 읽었고, 저는 30대 후반 돼서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겠다.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책도 읽고 글도 써야겠다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한 편이지만 계속 그게 거의 10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저도 책 쓴 권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쌤들한테 질문인데, 가장 최근에 읽은 고전, 지금 우리가 빨강머리에 읽고 있긴 한데, 빼고,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뭐, 읽고 싶은 백돌책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저희 또 한번 같이 시도해 볼 수도 있으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셔가지고, 음, 기억에 남는 고전이 있다면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꼭 배틀책 아니라도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읽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필사책이나 이런 것도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톡방에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놓고 제가 화면을 넘길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건너뛰고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를 어, 만들어라. 이 책도 이제 그 고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학교라는 이제 그 저희 고전 읽는 모임에서 공부했는데 26명이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딱 한 꼭지씩 썼어요. 딱 한 꼭지씩 썼는데 이제 이 삶이 레몬을 준다면 레모네이드 만들어라가 결국 삶에서 뭔가 역경이 있을 때 그거를 오히려 이제 레모네이드 만들듯이 잘 이렇게 넘기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왜 폭삭 속았수다 되게 드라마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 이름이 요걸 따서, 어, When Life Gives You a Lemon, Make a Lemonade인데, 거기 드라마에서는 이제 텐저린으로 해서 제주도 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 제목에 그렇게 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힘든 일 이런 거 있을 때 결국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책 읽고 글 쓰고 이제 하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계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의 레모네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고전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소양을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억지로 참는 그런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아, 그럴 수 있지. 그다음에 이제 나 스스로 다독이는 그런 힘이 회복 탄력성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루틴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뭔가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가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이 루틴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고려학교 안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죠. 운동하고 책 읽고 이제 글 쓰고 예, 기록 남기고 이런 거. 그래서 매일 그러니까 몰아서 그냥 확 했다가 또 뭐 쉬었다가 이게 아니라 매일 5분 10분이라도 하는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인증밴드에 보면 제가 목록 쓰기라는 탭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냥 프리라이팅이거든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쓰는 일기처럼 쓰는 이제 그런 거. 나한테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느 정도 쏟아내고 나면 약간 치유가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가. 그래서 목록 쓰기 설명 넣어놨네요. 그래서 목록 쓰기라는 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글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이면 10분 타이머 켜놓고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왜 몽롱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몽롱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써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눈 뜨자마자 사실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하긴 해요.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기 전에.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자기가 쓸 때 자기 검열 없이 내가 잘 쓰려는 생각 내려놓고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라. 음.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10분 타이머 맞춰놓고 10분 안에 몇 자 쓰는지 우리 한동안 이제 여기 김민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훈련하던 적이 있었는데 10분 안에 뭐 1500자를 썼다든지 1600자를 썼다든지 이제 글자 수로 조금 체킹을 하시면 내가 이게 발전하는 게 좀 또 보이거든요. 매일매일 그걸 기록하다 보면. 그래서 여민정 선생님도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좀 밴드에 인증하고 쓰고 계신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선생님들 저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은 다 남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내가 다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매일 쓰기 하셔가지고 인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구글 문서에 그냥 쭉 쓸 때도 있고 음, 그래서 이거 구글 문서에는 카운팅이 뭐 한글 파일도 그렇고 글자 수 나오잖아요. 예. 아니면 뭐 글자 수 세기 해본다든지 하면 아 내가 오늘은 뭐 몇 자 썼구나 이게 또 눈에 보이면 그게 또 이제 발전 과정이 보이면 또 흥미가 있어서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록 쓰기 밴드에 목록 쓰기도 올려놓은 취지가 이제 그렇다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책 쓰기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 게, 책 쓰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책을 내겠다. 주제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정하고,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평소에 쓴 글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나오려면 내가 남한테 보여지는 글이 10개 있어야 되고, 안 보여지는 글이 100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구조처럼. 그래서 100개 안 보여지는 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낼 거야. 그러면 그 책 주제에 대해서만 막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뭐 책 읽고 서평도 써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목록쓰기처럼, 내 일기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 후기도 써야 되고, 뭐 다른 사람이 남긴 글에 댓글도 달아야 되고, 그런 게 다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내가 쓰고 있어야지
쓰기 실력이 느는 거지, 책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책이 나온 거고, 이 내용을 남한테 알리고 싶으니까 책이 나온 거지,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뭔가 글을 써야 한다면 이미 이제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평소에 계속 쓰고 있어야 되고, 저는 특히 뒤에서도 이제 책, 주제별로 다양하게 제가 쓴 거 말씀드리겠지만, 평소에 쓴 블로그에 있는 글이 엄청나게 원고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 해당 주제를 찾으면 대부분 블로그에 제가 뭐 비공개 글이든 일부 공개 글이든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서 쓴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고 있어야 된다, 많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서가 이름으로 나온 사실 최근 첫 번역서고, 그다음에 블로그를 제가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2,000개 넘는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이제 기록용으로 막 이렇게 막 올리다 하다 보니까 이제 팔로워 수도 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블로그 통해서 지금도 이제 블로그에 뭐 그런 수업 사례나 이거 보고 강의 연락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누군지 소개할 때 그냥 제 블로그를 이렇게 링크 하나만 주면, 아, 글이 엄청 쌓였으니까 그 쌓여있는 자체가 저의 성실성을 보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하나의 나의 진짜 이런 이력서랄지, 명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지금 이미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꾸준히 이렇게 이제 본인 걸 쌓아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나는 뭐 강의나 이런 거 뜻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 글쓰기는 이제 미래에 나를 위해서 쓴다. 근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글이 이제 나한테 응원을 보낼 때가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에도 보면 뭐 좋은 기능이 몇 년 전 글 하면서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러면 전 그런 걸 한 번씩 읽으면서 되게 힐링하거든요. 아, 예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이때는 진짜 글도 열심히 썼구나. 그리고 그때도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지금 하던 고민을. 아니면 뭐 그때는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해결이 됐구나. 이런 식으로 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되게 사소한 거라도, 그러니까 블로그 사실 올려놔도 사람들 많이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내 글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올려두고, 뭐 비공개로, 뭐 진짜 비공개로 할 글은 비공개로 하지만, 공개로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조회수 많이 나오고 뭐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으로 좀 쓰다 보면 그게 남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만 보면은 내 일기로 끝나지만, 아무리 일기 같은 글이라도 내가 그걸 공개하면 누군가는 보고 또 위로받고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블로그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제 종이책이 번역서도 그렇고 먼저 나왔지만, 전자책에도 도전하고, 뭐 북극고로 POD도 만들고, 공조도 엄청 여러 그룹에서 이제 다양하게 하는 게, 이게 저는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누구와 작업하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이렇게 과정이 많이 달라지니까 배운다고 항상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28권 이렇게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권을 채워보는 걸 목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책 쓰는 게 결국은 이제 퍼뜨리는 거, 아까 체인지메이커에서 퍼뜨리는 것도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 책을 써보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내 얘기만 쓰거나 아니면 너무 주제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뭐 중등학급 경영이라든지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좀 타겟을 명확하게 하고 주제를 요즘 뾰족하게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반응이 좋았다, 책이.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주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체인지 메이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학교의 전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려학교 만들기 전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2016년에 체인지 메이커 교육 연수를 2박 3일 동안 서울에서 듣고, 아,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이걸 퍼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가 좋았냐면, 이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획기적으로 다가왔고, 학생들한테 항상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도 너무 와닿았었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은 다음에 이제 행동을 스스로 해본다는 것도 좋았는데, 제일 꽂힌 게 이제 이거 버트리기였거든요. 네.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경험을 나눠야 된다. 여기 퍼뜨리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조문 연수를 들었는데,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퍼뜨릴까 고민하다가, 이제 1월에 연수를 들었는데, 2월에 대구시 전체에 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여기 이런 교육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나중에 체인지메이커 연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끼리 이제 매월 모여서 체인지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학생 워크숍도 열고 뭐 이렇게 쭉 하고 2017년, 18년에는 이제 교육청 지원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어, 또 연구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나 한계점도 있어서 좀 긴 호흡으로 같이 가고 싶다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교사성장학교 하는 거는 2019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체인지 메이커를 만나고 깨달았던 게, 이미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2016년 이후에 이때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제가 그 이후에 책이 나오고 뭐 연구회를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고 나니까 뭔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책도 이런 퍼뜨리기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책이 나왔고 이 종이책 말고 이제 전자책도 5개 정도 있고 뭐 학생들하고 엮어서 낸 책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다 세알리면 3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세알릴 때마다 막 헷갈리는데,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떻게 그러면 계속 쓰냐, 주변에서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김종원 작가님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글쓰기가 결코 재능이 아니다. 당신이 쓸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한다면, 손가락은 저절로 글을 써낼 것이다. 이 말이 진짜 너무 와닿더라고요. 재능이 아니다. 글쓰기는 쓸 가치가 있는 생각을 한다면 손가락은 저절로 글을 써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나누겠다는 이런 의지만 있으면 이제 글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주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랄지 아니면 아까 인문고전 필사임 책 낸 것처럼 어떤 문제의식에 출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필사를 들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결 과정이 저는 책이었다.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계속 제가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면 첫 책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번역서인데 이때도 제가 이제 어떤 그 작가님이 본인한테 이제 번역 제안이 들어왔는데, 본인은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 번역하실 분은 이제 손을 들어라.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글을 본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나와버렸구나. 음, 음.
제가 아까 어디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들리시죠? 제가 켠 거 맞죠? 그래서 이제 번역은 본인이 하지 않으니까 번역을 하고 싶은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했는데 제가 냉큼 댓글을 단 거예요. 또 페이스북은 평소에 이제 뭐 그때도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오랜만에 들어갔는데 그 글을 발견하고 저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이제 번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영어 과고 뭐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바로 출판사랑 그분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장발근 쌤이라고 장발 수석님, 영어과에서 이제 활동 많이 하시는 수석님, 그 당시에는 수석님이 아니셨죠. 이랑 뭐 대구에 이제 여러 분들이랑 한 10명 넘게 이제 저희가 영어 스터디 그룹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들한테 이제 번역하자 같이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은 노 하셨고 장발근 수석님이랑 이제 김병식 쌤이라고 남자 쌤이랑 해서 저랑 세 명에서 이제 대구에 있는 영어쌤 세 명에서 이걸 번역한 거거든요. 이제 번역해서 냈는데 이 번역할 때 사실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을 정도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번역서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대학 교재 같은 이제 그런 것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했는데 이 책이 되게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엄청 이게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수도 찍고 티처빌에 지금도 있는데 그래서 이 연수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되게 그렇게 잘 구성을 했던 게 워크숍 형태로 찍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론 설명은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따로 찍었지만 이제 제가 연수 실제로 진행하듯이 학생처럼 체험도 해보시고 선생님들이 수업 디자인도 하고 피드백하고 워크숍 형태로 진행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되게 선생님들이 쉽게 설명하면서도 사례를 자세하게 보여줘서 좋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로젝트 수업 어디까지 해봤니? 연수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희 고려학교 8기 이제 혜택으로 티처빌 연수원 할인권 제가 이제 받아서 조만간 드릴 거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 잘 챙겨두셨다가 필요한 거 들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썼고 이 책이 2017년에 나왔는데 제가 마침 2016년부터 이제 사대부중 근무하면서 PBL 실천학교에 근무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PBL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실천 사례도 있고 번역도 했고 뭐 이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더 프로젝트 수업 쪽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 책이 반응이 좋으니까 지식 프레임이라는 출판사인데 여기에서 또 번역을 제안을 먼저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출판사에서. 그래서 선생님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또 번역을 했고 그 이후로 장발구 수석님은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2도 번역하시고 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몇 개 더 하셨어요. 장발구 수석님은. 그다음에 요 닭고기 수프는 김병희 쌤이랑 저랑 이제 두 명에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이 번역사가 되게 잘 되니까 테크빌 교육, 티처빌이랑 티처몰이랑 이렇게 다 같이 그룹인데 거기에서 또 번역 제안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디퍼러닝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고 1년에 한 권씩 번역한 셈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연수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찍으신 분들이 김한이라는 대표하고 임세현 대표인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전파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활동하고 있고 이 임세현 쌤이 이번에 비빌리오 베크트를 요거 해 주실 거거든요, 강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연결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2016년에 이제 체인지 메이커 막 이렇게 안내하면서 공문 뿌리고 이제 체인지 메이커 공개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또 알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책 제안은 사실 저한테 이제 책을 쓰라고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혼자 쓰는 것보다는 이게 이만큼 여러 수업 사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연구회 선생님들한테 같이 쓰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이론 제가 쓰고 이제 선생님들 사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SDGs 책
내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체인지 메이커 교육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 이것도 이제 체인지 메이커로 우리 교실을 체인지하자라는 이제 원격 연수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저는 되게 이제 호기롭게 지은이 제목에도 선생님 이름 다 물론 넣어드리고 지은이 제목에 대구 체인지 메이커 연구회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이걸 알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또 나왔었고 이 책도 한 3세까지는 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체인지 메이커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다시 뭐 학생 주도성 강조되고 SDGs라든지 이런 거. 근데 SDGs에서 얘기하는 게 다 체인지 메이커 교육. 그 황영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단계가 결국 체인지 메이킹 단계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디자인 싱킹이랑.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 이런 게 더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이때는 조금 낯설 수 있었겠다. 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좀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교육 미래학교 요 책 안에서는 이제 제가 테드 에드 활용한 수업 사례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했었고 그리고 어 이미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 관련된 책을 여러 권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작가라고 하기에는 어, 스스로 이제 작가라고 막 불릴 만한 그런 거는 그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번역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이제 영어 문장을 이해한다고 다 문장을 매끄럽게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 건 결국 글쓰기 실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쓰기 수업을 따로 듣고, 그래서 이제 매일 한 꼭지씩 쓰고, 막 새벽에 일어나 쓰고 해서 이제 요 책이 나왔었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투고라는 걸 해봤죠. 그전에는 이제 먼저 출판사하고 컨택해서 출판사 정해주고 했다면 이 책은 초고를 다 완성한 다음에 어, 한 몇백 군데 출판사에 막 투고를 해서 그중에 연락 오는 출판사랑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작가님들이 하시는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친 거죠. 이 책을 낼 때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출판사 정해서 할 때도 있지만, 어, 이제 일부러라기는 그렇고 좀 여러 출판사하고 그러니까 하면서 또 배우는 점도 있고 해서 한 번씩은 또 이렇게 투고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이랑 올해 1월에도 이제 어, 단독 저서랑 뭐 공저랑 이렇게 계약한 거 보면 출판사가 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때는 저는 이제 대구에 있는 이은대 작가님이라는 분 글쓰기 수업을 듣고 사실은 썼는데 이분의 원칙이 그거였어요. 하루에 한 꼭지는 무조건 쓴다. 일단은 이제 목차는 정해진 거죠. 이제 책을 이제 쓰기로 했을 때는. 그래서 제목, 원래 나는 중학교 영어 교사입니다가 제가 처음 쓸 때 제목이었고, 이제 목차 나오고, 근데 이 목차나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편집자가 정해지고 출판사 정해지면 여러 번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책을 내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양을 채워야 돼요. 양을. 그럼 예를 들어서 30개 꼭지나 35개 꼭지가 완성돼야지 그거로 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목차에 맞게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끝까지 다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이제 너무 한 편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 끝까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씩 무조건 그냥 양만 채운다는 생각으로 아까 목록 쓰기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잘 써져서 이제 한 꼭지를 제대로 잘 채웠지만 안 써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5줄밖에 못 채웠더라도 그 꼭지 지나가고 그 다음 꼭지 매일매일 하나의 꼭지를 채워나간다 생각하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양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런 방법대로 거의 숙제 검사 맞듯이 하루에 한 편씩 이
작가님한테 메일을 막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권이 완성이 되고 출판사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출판사 편집자랑 이제 소통하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에세이가 출간됐고, 이게 지금 제가 말로들 설명드린 그런 거고요. 35일간 35꼭지, 그다음에 한 꼭지라는 게 A4용지 한 장에서 한 장 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책이 뭐 되게 어, 두껍지 않게 나오고 이제 글밥 길지 않게 나올 경우는 A4 한 장 정도 써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쓸 때만 해도 A4 한 장 반은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체인지메이커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책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이런 얘기, 어,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또 그거 이전에 좀 본질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제가 항상 학생들 대할 때 내가 마지막 비빌 언덕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제 학급 담임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의 비빌 언덕이 되자는 게 고려학교의 취지고, 예, 좀 그렇게 하려고 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교사가 되는 10가지 습관이라는 연수도 찍었어요.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대한 책 내용에 맞게. 그래서 여기 패널에 지금 박현수 쌤이랑 이선 쌤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찍을 때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그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 뭐 가슴에 품은 여행 이렇게 이제 연달아 에세이를 썼는데, 이거는 제가 쓰고 싶은 얘기여서 사실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글을 쓸래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는 저 어린 시절부터 해서 임용 증거 뭐 중고등학교 시절 약간 자서전 비슷하게 어린 시절부터 쭉 해서 스토리 해서 교직에 처음 들어와서 힘들었던 거, 그다음에 뭐 수업에 힘들었던, 각극경에 힘들었던 거, 뭐 저의 전생애가 거기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써서 한 20년 차 넘어갈 때 이제 이 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책 나와서 그래도 교장선생님한테 이제 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이 축하한다면서, 근데 이거 보통 사람들이 뭐 퇴직하거나 이럴 때 기념으로 이런 거 내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아, 예, 가면서 이랬는데 약간 그때 이제 딱, 근데 저는 처음 쓸 때는 학교나 교직사에 대한 불만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사실. 이제 글을 막 쏟아낼 땐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태고 과정을 거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글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번 느꼈는데, 그중에 이게 하나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 최종본에서는 되게 어, 부드럽게 표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거는 뺀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이걸 누군가가 내 글을 읽었을 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이제 순화시켜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쓰는 과정에서 이미 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한 울분이나 예를 들어서 그때 막 너무 막 그때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글을 쓰고 여러 번 고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억지로 참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 글을 쓰면서 그때 다 풀리는 약간 그런 효과를 에세이 쓰면서 저는 좀 많이 느꼈고, 그다음에 가슴에 품은 여행은 이제 제가 여행 다녔던 거, 아이랑 여행 다녔던 얘기가 주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간 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육아 얘기 플러스 여행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 두 책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류의 이제 에세이는 몇 년 동안은 안 썼죠. 왜냐면 이때 저는 좀 많이 쏟아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책이 나왔던 것 같고, 이 두 책은 실제로 1세가 겨우 다 나간 정도로 판매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어, 이제 읽었던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해주셨지만, 그게 좀 판매는 되지 않았던 그런 책이고,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 쓴 책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급 경영이나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책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렇게
뭐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찾아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책이 더 어, 중등학교는 3세까지 갔고 어서 중학교는 처음이지도 2세, 주도성도 2세 같고 프랙티스 수업도 2세 같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타겟이 명확한 게 오히려 반응이 좋구나라는 거를 이제 쓰면서 알게 됐고 내 책을 읽고 이제 물론 에세이 종류는 감동이 이제 있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렇게 실용적으로 정보를 가져가는 책이 좀 반응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중등학급 경영을 쓰고 그 이후에 후속작 개념으로 제가 어서 중학교는 점이제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등학급 경영은 교사용인데 학교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도 중학교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서 중학교는 점이지를 쓰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나 그다음에 이제 뭐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중학교 시스템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책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주도성이란 책을 제가 공개를 먼저 하고 나서 나는 주도성이라고는 말을 들으니까 바로 체인지 메이커랑 프로젝트 수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책에 주도성 책에 제 사례의 일부를 실었고 이제 그거랑 연결돼서 아예 제 사례만 이제 실은 프로젝트 수업 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2월 20일 제가 저번에 신청 링크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이제 출판사에서 좀 기획을 해주셔가지고 새학기 준비로 프로젝트 수업이랑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프로젝트 수업 속에서 사회정사 학습도 된다. 약간 뭐 이런 취지. 그다음 프로젝트 수업이 학교 자유시간하고도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초점 맞춰서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투고를 할 때도 그렇고, 꼭 투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책을 쓰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가, 저는 요즘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책을 쓰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제가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계속 쓰는 사람이라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계속 쓰는 사람이고 성실하다. 그냥 원고를 기한 안에 내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작가님들도. 성실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책이 그래도 반응이 괜찮았다. 이런 것도 이렇게 되게 요즘은 특히 저자가 SNS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냥 홍보 자체를 출판사에서도 하지만 저자들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서 그런 걸 되게 선호하는 거고 어쨌든 제가 뭐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든 고려학교든 제 나름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도 어, 출판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 활동 아예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저자가 그런 활동을 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지식과 교육과 실천에서 이제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이 나왔는데, 이 대표님도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저자도 흔치 않다고. 뭐 저는 제가 알아서 무료 특강 열고 뭐 막 하잖아요. 뭐 우리 학교 안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책을 판매를 해서 인쇄를 많이 받고, 뭐, 사실 교육도서 많이 팔려봤자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왕 나온 책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쓴 책이니까, 많은 사람한테 읽히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걸 몰라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서 나중에 알게 돼서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제가 중등학교 경영책 날고 나서 어서 중학교 처음 이 책을 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원고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어서 중학교는 처음이지도 초고를 완성해서 수백 군데 이제 이렇게 딱 이메일을 보냈는데 엄청 연락이 많이 왔고, 괜찮은 이제 몇 군데가 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제가 이렇게 택한 이유는 이제 다른 데는 출간 시기가 이제 다 그 해 넘어가서 막 저 뒤쪽이나 이랬는데 제가 이때도 교육청 사업이었기 때문에 2월에는 무조건 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책을 내주겠다는 데 하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종이책을 이제 출판사 정할 때
물론 인쇄 이런 거는 뭐 거의 계약서 쓰는 그런 건 비슷할 건데, 이제 출간 시기라든지 아니면 그 출판사의 분위기라든지 뭐 홍보를 어느 정도 해주고 저자한테 얼마나 신경을 써주 약간 이런 게 이제 선택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간 시기가 이때는 제일 중요했다. 그래서 2월에 내준다는데 하고 했는데 이제 이 인문고전필사의 힘을 낸 보고션이라는 이 대표님을 제가 직접 가서 그때 만났었거든요. 어서 중학교는 처음이지 원고 마음에 든다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다른 출판사 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 나온 걸 이제 보셨겠죠. 서점에서. 그래서 이제 연락 오셔가지고 나랑 할 줄 알았는데 왜 이제 다른 데랑 했냐 하시길래 이제 출간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책 내고 싶으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봐라 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평소에 생각하던 거 뭐 쭉쭉쭉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필사책 괜찮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필사책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앞에 쓴 책에 대해서 후속으로 이제 나온 책들도 있고 고전태민이하고 인문고전필사에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앞에 쓴 책의 원고의 일부가 그 뒤에 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맞고 제가 실천한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10분을 강조하는 거는 고전태민이시다, 인문고전필사이면 같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된다, 책이. 그래서, 연결이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에 보면 프로젝트 수업이나 체인지메이커 교육 언급이 있어요. 그냥 학급 경영은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긍정의 힘으로 교직을 디자인하라의 한 챕터가 결국은 발전해서 등등하게 한 거에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수업에 관한 한 챕터가 이제 더 발전해서 프로젝트 수업책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록 이게 다 잘 팔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어떤 경험이든 다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책 내용 얘기했고, 그다음에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까 김종훈 작가님 이제 말씀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내가 쓰고 싶은 게 생기니까 저는 쓰는 거고, 뭐 억지로 뭘 내가 책을 내겠다 해서 쓰는 건 아니고, 계속 쓸 게 생기니까 쓰는 거고, 요즘은 특히 제가 이제 블로그도 뭐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일일 2포는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블로그에서 알게 된 분들이랑 챌린지를 해요. 하루에 2포 인증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 이게 같이 안 하니까 이제 슬그머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는 최대한 이용하는데, 계속 생각을 이제 기록하는 게 약간 습관처럼 돼서 요즘은 또 이제 스레드에 빠져가지고 스레드에 엄청 자주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남기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를 위해서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 내가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건데 그게 결국은 타인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내 글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게 좋고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고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 쓰는 시간이. 고 그다음에 강원국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강원국 작가님이 적어도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 투명 인간으로 살기 싫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존재를 표현하려는 욕구는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또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뭐 밥 많이 먹는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는 저도 체력을 받쳐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어 제가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려학교를 계속 지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말고도 이제 소속된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가자로만 참여할 때보다는 제가 리더가 돼서 했을 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엄청 많이 더 성장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자율 동아리도 하시고,
주제 발표도 하시고 뭘 자꾸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이 안에서는 저희가 안전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 이제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가장 성장하는 사람은 나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누군가한테. 그러면 그 자체로 되게 충만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곤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쌤들 만나고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재밌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교 발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는 게 뭐 이렇게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이제 이 구절을 체인지 메이커 공부하면서 이제 읽었던 책에서 이 구절을 딱 보고 어, 너무 와닿았었는데 누구나 다 체인지 메이커다. 제가 체인지 메이커 교육 받을 때도 누구나 다 체인지 메이커다. 이게 굉장히 이제 강하게 왔었는데 특히 교사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왕이면 이제 좋은 영향, 학생들은 말과 행동에서 선생님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녀도 마찬가지 나한테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다 체인지 메이커니까 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 거를 공유해서 좀 전체 공동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7기 마칠 때도 말씀드렸고 아마 8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고려 학교 사이즈를 뭐 다른 단체처럼 뭐 협회를 만들어서 몇백 명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고려 학교를 만든 취지처럼 누군가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누겠다.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했으면 선생님들도 각자 자신만의 고려 학교를 만들면 뭐 이름은 각자 이제 정하시겠죠? 만들면 여기 10명이 각자 10명만 더 만들어 그게 100명 되는 거고 또 10명 만들면 1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고려학교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스스로 좀 단단하게 서고 리더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9시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예, 얘기가 길어졌네요. 허수연 선생님, 어서 중학교 처음에 이제 책 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월든이라 빨강머리엔 파리 대왕이라 달가운 뱃속인 것보다 네, 염성희 쌤. 그리고 음, 빨강머리에 비밀의 화원, 네, 월든 삼국지. 비밀의 화원이랑 예, 월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몇 년 동안 읽었던 것 같고 삼국지도 예,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너무 서양 고전을 저도 계속 추천을 해서 동양 고전도 추천해달라는 분도 있던데 삼국지나 뭐 논어나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기회 되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고전 텐미니서 월든 네 맞죠? 월든 좋고 헤르만 헤스 것도 좋고 네 좋습니다. 네, 김미숙 수님 엄청 요새 챌린지를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책 쓰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특강으로 잡은 거는 프로젝트 수업인 학급 경영은 제가 이제 2월에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어차피 공유해 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나는 책 출간을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구상을 하시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출간 기획서 이렇게 어떻게 썼는지 제가 뭐 쓴 게 있으니까 공유 가능한 부분은 공유 가능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시라고 6월 첫 타임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소감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채팅창에라도
그다음에 톡방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블로그에 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하신 후기도 간단하게라도 이제 블로그에 쓰신 후에 톡방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저희가 밴드 인증도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게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저희 제가 1월 31일 날 왜 기상 시간이랑 자기가 이제 눈 뜨자마자 할 거 이런 거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예전에 저희 또 전통적으로 66일 프로젝트 그래서 66일 동안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 했었는데 그걸 제가 다시 밴드에 세팅할 생각이라서 자기가 정한 루틴으로 하는 거 플러스 이제 블로그를 선생님들 우리도 1일 1포를 약간 필수로 해서 좀 남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SNS 인증 탭도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고려학교 관련된 거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밴드에도 인증을 하지만 이 정보는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건 언제든지 톡방에도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후기, 자기, 이렇게 소감은 꼭그 톡방에 그냥 바로 뭐 채팅창에 치셔도 좋고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서 이제 고려학교에서 블로그 쓰실 분들은 해시태그에서 그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염상혜 선생님 이제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 분 듣고 마실까요? 아, 네. 저도 여기 고려학교 교장선생님 블로그 보고 알게 어, 돼가지고, 네. 저 이제 저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서 블로그를 좀 쓰고, 저는 이제 막 엄청 부지런하지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쓰다가, 음. 근데 작년에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제 블로그를 알게 돼서 제가 막 아, 수업하고 나서 쫑알쫑알쫑알 엄청 자세하게 썼는데 그 친구가 알게 되고 나서 제가 공개를 많이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 쓰던 교단 일기 이제 수업에 관한 거는 좀 음, 이제 비공개로 막 아, 해놓고 네, 네, 그래도 여기 오면서 글 쓰기 시작한 것 같고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목록 쓰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데 음, 또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막 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글쓰기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음, 잘 들었다 하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화면 켜고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말을 더 길게 잘하. 목록 쓰기는 조정은 쌤 그냥 자기 일기처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검열 없이. 예. 김미숙 수석님 혹시 말씀하시려고 계신 거 맞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건강검진하고 나서 낮에부터 저녁까지, 초저녁까지 내내 누워서 잤어요. 아, 그러다가 잘하셨어요. 그때 식사도 선생님이, 못 하시고. 오늘 이거였구나. 이래서 어, 와서 들었는데, 역시 꾸준함과 계속 지속적인 거,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그 표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배울 점이 많은 교장 선생님이어서 여기 오늘 들으신 분,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요 꼭지를 계속 잡아가지고 목차를 넣어서 글을 쓰게 될 때 책을 그래도 많이 쓰려고 했는데 목록 쓰기도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주제를 좀 정해놓고 쓰면 음, 그게 나중에 모여져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책들이 그 전성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펼쳐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A가 B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점프해가지고 D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게 한번 그냥 내 생각을 계속 그냥 꾸준하게 써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런 걸 좀 느꼈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꾸준함의 힘. 네. 네. 그래서 조정은 쌤도 이제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이제
이렇게 풀어내고 싶은 게 많다는 그런 이제 인상이 있었는데, 그걸 뭐 우리가 이제 말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 심정을 100% 이해해 준 사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 쓰면서, 그러니까 목록 쓰기가,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이랑 또 좀 다른 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 쓰다 보면, 처음에 내가 불만으로 시작하고 누구 욕으로 시작했더라도, 막 10분, 15분 쭉 쓰다 보면, 결국에 내가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글은. 글은 사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 쓰다가 어쩌다가 몇 줄을 내가 또 되게 잘 쓴, 이거 내가 생각해낸 문장인가 할 정도로 잘 쓴 문장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소재가 나와요. 목록 쓰기 막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잡아서 이제 또 저널처럼 이제 한 꼭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목록 쓰기는 이제 글쓰기 양 늘리는데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에세이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서로 넘어간 것처럼 내 거를 쏟아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충분히 해야,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 남을 위한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쓰고 처음부터 내가 뭐 이거를 베스트셀러를 만뭘 하겠다 이런 목적이라서 만약에 내가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저는 처음에 만약에 엄청나게 첫 책이 성공한 이런 분들은 엄청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맨 처음에 막 10만, 100만 베스트셀러 됐어. 그럼 그 다음 책 어떻게 쓰겠어요? 응. 그리고 그 앞에 과정에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너무 잘 됐어.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쓰기가 부담스럽고 최근에도 뭐 되게 이제 잘 나가던 작가님이 거의 약간 표절 시비 이제 붙어가지고 엄청 공격당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뭐 유명세나 그런 게 다가 아니고 진짜 자기 걸로 자기 얘기로 써야지 이게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꾸며서 쓰는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걸 최근에도 느꼈는데 그래서 좀 자기 얘기를 쏟아내는 거는 충분히 이제 목록 쓰기로 하고 그다음에 블로그나 SNS 글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책은 사실은 주제가 사실 명확할수록 반응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타겟을 잡아서 책 쓰기 작업을 하시고 또 저희가 에세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끼리 공조 쓰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예 뭐 이번에는 고려학교 안에서 이제 팀을 나눠서 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 한 팀 이렇게 해서 뭐 전자책은 김민석 수석님도 여러 번 내보셨고 박현우 쌤도 있고 하니까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아예 이제 팀을 꾸려서 이런 주제를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진영 쌤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조정은 쌤. 저는 목록 쓰기 한 거 일단 다 구글 문서는 자동 저장되니까 어차피 저장해놓고 이제 다시 그게 일정 기간 동안은 안 열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새 책을 써야 된다 아니면 어떤 주제로 뭐 한 편의 글을 써야 된다 할 때는 일부러 검색을 해봐요. 구글 문서 이제 뭐 키워드 치면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독서 아니면 뭐 책 쓰기 뭐 행복 이렇게 치면 제가 목록 쓰기 했던 게 이제 쭉 파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열어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뭔가 또 이렇게 그 관련된 글이 몇 줄이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쫙 글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그때 쓸 당시에 맥락을 아니까.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소에 그 쓴 글이 엄청 많으니까 블로그에도 많고 많으니까. 네, 목록 쓰기는 특정 주제가 아니고 그냥 일기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거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10분 동안 쉬지 말고 그냥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동안 타이머 켜놓고. 음. 그럼 학교 욕, 뭐, 그 사람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입니다. 아침, 밤 상관없고, 예. 아침에 쓰시면 제일 좋죠. 원래 취지는 목록 쓰기라는 말 자체는 다른 생각에 끼어들기 전에 눈 뜨자마자 쓰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언제든지 쓸 때, 자기 검열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양진영 쌤님 혹시 말씀.
주려고 계신 거죠? 아, 전 잘 듣고 있다라고 인사드리려고 켰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화면 켠 김에 그러면 인증사진 찍을게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에, 그거 있네. 실천 나침판이죠? 네, 화요일마다 항상 줌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